강릉 산불로 수많은 주택과 펜션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릉 산불로 인해 경포대가 불에 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지켜냈지만 일부 지방문화재와 사찰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주시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전설 속의 영물 흰색누르가 발견되던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다시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보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15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320여 명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남아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승환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무너져 내린 건물은 본래의 형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화만은 피해 흔적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당수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10여 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이웃집의 피해 현장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 형제같이 지냈던 요 옆집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나가지고 너무 저 역시도 가슴 아프고. 불이 꺼졌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도 물건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진화는 완료됐지만 강릉 아레나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재민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나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갑작스레 덮친 산불은 집과 함께 평범했던 일상까지 앗아갔습니다. 아직도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시 눈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새벽 늦게 잠 겨우 들었는데 자는 것도 소리 이렇게 잡으면 나잖아요. 바람 소리도 그렇고 물건 캉캉 소리 나면은 그 산에 불 붙은 당시에 그 나무가 다닥 타던 그 소리, 그다음에 뭐 동네 이렇게 지붕 같은 날아가던 그 소리, 그게 다 혼동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그리고 눈 감고 있어 눈앞에 그냥 그 불났던 그게 불받았던 그런 게 그냥 탁탁 계속 지나가고. 뭐 여기 숙소를 마련해 줘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살던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 대책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소식에 연일 구호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을 돌보고 피해 복구를 돕고 있지만 이들을 지켜보자니 가슴이 메어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하루속히라도 그분들이 이제 터전에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시는 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저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산불로 주택 150여 채와 숙박시설 80여 곳 등 200채가 넘는 건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우선 이재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이번 강릉 산불로 보물인 경포대가 불에 탈 위기에 처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간신히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방 문화재와 사찰은 불에 타 피해를 봤는데요. 목조 문화재와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포대 인근까지 덮쳤습니다. 문화재청은 곧바로 위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자 외부에 물을 뿌리고 불길이 닿기 전 경포대 현판 7개는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력들 배치해서 이제 미리 건조물 같은 경우는 미리 살수를 한다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들이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국가 민속문화재인 선교장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오죽헌 역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포 주변 정자인 상령정과 인근 고찰인 인월사는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또 강원도 지정 유형 문화재인 방해정은 일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나면 비지정 문화재 역시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이번 산불에서는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도 광역시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제 재해가 닥쳤을 때에는 저희 쪽에서도 대응을 이제 문화재로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문화재와 사찰 피해는 속수무책입니다. 서울 은평의 한 사찰, 법당 내부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CCTV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문화재는 대부분 외진 곳이나 산속에 있어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데다 이처럼 목조 구조물로 돼 있어 불이 나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곳 사찰에서는 물탱크를 소화전에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장비가 필요하지만 목조 건물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조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겨울철에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얼어서. 그래서 그런 물로 하는 스프링클러보다는 요즘에 이제 그 특수가스, 하론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특수가스로 저장을 했다가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사찰에 접목을 해서 국가 지정 중요 목조 건축물에 들어가는 방제 예산은 올해 256억 원. 지난해 비해 13억 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 산불의 잿더미가 된 낙산사. 복원 비용만 146억 원이 소요된 만큼 문화재 화재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가 강릉 산불로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복구비 지원금의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30%를 지원하며 114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정부 지원금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10%는 자부담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축사와 가축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에서 5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릉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기업과 강원도의회, 원주시 등 곳곳에서 구호물자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생수와 간식류, 구호 텐트와 침구류 등을 지원했는데요.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 원주시장 등도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체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설 속의 영물 흰색 노루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다시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보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움직임도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노루의 뿔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흰 노루를 발견해도 절대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원주 아카데미 극장인데요. 네, 지금은 기능을 다한 이 극장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원주시가 결국 철거를 결정했는데요. 아카데미 측은 곧장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 원광수 원주시장은 철거를 택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원하는 시민단체와 면담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거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시가 추정한 극장 복원 비용은 80억 원. 비용 자체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재래시장 및 5일장과 연계한 문화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확보해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계획을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을 원하는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80억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억에서 10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시민단체는 또 극장 근처에 야외 공연장과 무료 주차장이 있다며 철거 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에서 271m 도보 4분 거리에 자리 잡은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이 있다. 이 야외 공연장은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의 거리 행사에 간혹 이용되고는. 현재 아카데미 극장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폐쇄된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5월 말 철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아카데미 측은 19일 추가 대응 계획을 밝히기로 하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철거 결정에 시민단체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인데요. 4월 안으로 이 아카데미 극장의 존치 여부 어떻게 결정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의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에다가 그 신문기사 난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 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그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원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토론회가 13일 춘천 오라호텔 베어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도시군 공무원과 자활센터 종사자 등 150명이 참석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좀 접근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우리 자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